31번부터 좀 천천히 풀고 진행할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거거든요. 자, 일단 4분원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고 4분원 안에서 문제 상황을 갖다가 좀 인지를 하시고 안에 직사각형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상황은 이렇고 가운데 이제 대각선이 하나가 이렇게 가 있는데 자, 요 문제 상황이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조건을 줄 때 가조건을 먼저 줄게요. 첫 번째 조건, 네 번째 줄이죠. BI, IH, HA, 길이 조건을 주는데, 자, 여기 길이랑 이렇게 대각선 길이랑 여기 끄트머리. 요 지금 노란색 부분의 합을요, 이 합을, 길이 합을 8로 준 거예요. 요 길이 합 부분을 8이라는 수치로 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자, PIH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자. 반지름 길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지름은 지금 길이가 현재 5인 상태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직사각형을 왜 줬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각선 길이가 같거든요. 이제 대각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무슨 지름이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저 빨간 놈이 5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가 5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자, 알파를 잠깐만 부여할게요. BI 여기가 BI고 자, 여기가 HA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BI 더하기 자, HA 자, 이 두 길이의 합은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를 볼 때는 이 부분을 그냥 x라고 주시고 자, 이 부분을 그냥 y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의 합은 10인데 맞죠? 반지름 두 개의 합은 10인데 BI랑 HA를 더한 게 3이라면 지금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이렇게랑 이렇게 더한 게 10인데 BI랑 HA를 더한 게 8이야. 그럼 얼마 됐어? X랑 Y를 더한 게 요 BI 부분을 굳이 나타내자면 BI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X 더하기 BI가 지금 반지름 길이 5인 상태지. 그러면 그냥 BI에 대해서 나타내면 얘가 5-X예요. 따라서 얘를 조금만 식을 좀 바꿔줄게요. 5-X가 BI의 길이인 거고 반대로 HA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y 더하기 BI 길이가 반지름 5니까 얘는 도저히 y가 넘어가서 5-y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5-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넘기고 하면은 이게 얼마야? 7이다 이렇게 얻으시면 되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얻는 거고 문제로 요구하는 거는 자 PI의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입니다. 삼각형 넓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 y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관계식을 갖다 풀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자 2xy를 갖다 더하시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y를 7 넣고 계산하면 49 그 다음에 자 20, 앞에 부분 25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2xy 이 뒷부분에 xy 값이죠. 그러면 더했을 때 49가 나오려면 이 부분이 24여야 됩니다. 근데 xy 얼마예요? 12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2로 계산해서 정답이 6분의 그치? 이 정도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34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준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점 잡혔죠? 중점 잡혔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 삼각형 생각하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밑에 가나 조건을 조금 읽어보니까 MC, CD 뭐 이런 길이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문자로 그냥 놓고 그냥 출발을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조건을 그냥 이 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일단 식을 갖다 쓰게 되면 MC에서 CD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가 조건은 T 빼기 Q가 현재 X-Y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조건은 자, 길이 좀 표현해 볼게요. 자, DA인데 DA가 어떻게 표현될까? 얘가 P니까 DA 쪽은 2배죠, 2배, 2P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거고, 자, 여전히 여기는 이제 길이가 그냥 Q고 여기는 여전히 그냥 길이가 P입니다. 그러면 이 세 길이를 갖다 더했을 때 다음과 같다 라는 거니까 3P인 것 같아요. 3P 더하기 그 값이 자, 해당 식이 된다. 3X 더하기 Y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연립해서 PQ를 각각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자, 가간법 쓰는데 더하시면 되니까 자, 더하시면 4P 자, 이렇게 되고요. 자, X자리는 4X, Y는 소거돼서 없어지고 더하니까 플러스 12인 것 같죠? 이렇게. 자,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P 값이 나오고요. X 더하기 3으로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예로부터 자, Q 값 자체가 자, P 빼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계산되는 느낌인데 자, 이 P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X가 소거가 되겠죠. X 소거되고 기존에 있던 Y에다가 3 빼기 5, 3 빼기 5니까 Y 마이너스 2로 계산되는 게 현재 Q입니다. 자, 이렇게 P 값을 갖다가 찾아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둘레의 길이거든요. 둘레의 길이는 자, 정답은 여기다 쓸게. 자, 둘레는 지금 현재 가로 길이가 2P고 세로 길이가 Q이기 때문에 2P 더하기 Q를 계산해서 2배를 하시면 둘레 길이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 안쪽 값 먼저 계산할게요. 자, 그래서 정답이 자, P의 2배를 한 다음에 EX, 자, 상수는 6이에요. 거기다가 Q를 더하시는 거니까 상수는 4로 떨어집니다. 이것의 2배를 정답으로 내시면 되죠. 정답은 5번인 것 같습니다. 35번. 정례식 형태에서 내가 원하는 항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일단 쇼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쇼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켓이 두 개 있는 거죠. 첫 번째, 필요한 항만 적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3X 제곱. 전개 원리 기본이에요, 이게. 알겠죠? 자, 더하기 줄게. 땡땡 100 X에 10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두 번 곱한다는 의미예요. 제곱이라는 거죠.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또 뺄게요. 우리는 x 4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x 4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때 자, 1번, 2번 이렇게 보는 건데 1번에서 항을 하나 고르고 2번에서 항을 하나 고른 다음에 곱했을 때가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1번에서 내가 1차 항을 뽑았다 라고 하면 뒤에 2번에서 몇 차 항을 뽑아서 곱해야 합니까? 몇 차? 3차항을 뽑아서 곱해야 되겠죠. 3x 자, 세제곱인 것 같고 내가 1번에서 만약에 2차항을 뽑았어. 그러면 2번에서도 2차항을 뽑아서 곱해야 결과가 4차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마지막 세제곱 뽑은 거, 자, 1차 뽑은 거, 자,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개수만 일단 개수만 나오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거에서 3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 개수 4, 세 번째 거 3, 자, 다 더하면 얼마죠? 10인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7번. 37번입니다. 자, 조건은 x 빼기 x분의 1 값이 3이다 라고 주어졌고 그 해당 주어진 식 같은 경우는
이게 4제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로 쪼갤 때는 이거죠, 그냥. 자, 실수 성질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절대값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죠. 각각 그냥 절대값으로 쪼개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x제곱 빼기 x제곱 분의 1 이것과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쪼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애는 합차로 한 번 더 쪼개지네요. 그래서 등호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x 빼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세 개의 값을 갖다 찾아야 되겠죠. 앞에 놈은 3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개만 더 찾으면 돼요. 이놈하고 이놈을 갖다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가는 방식은 그냥 양면 제곱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가 9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놈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놈이 11이라는 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로 끝났고 얘는 3으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놈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놈 같은 경우는 얘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곱한 놈을 찾아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여기 실수 성질 하나 더 가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라고. 자, 이거 쓰겠습니다. 절대값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발호의 제곱이랑 같아요. 너네 이런 성질 같은 것들 잘 정리해놔라. 알겠지? 나중에 미적분 같은 이런 게 기본이 됐는데 잘 안 되면 조금 좀 헷갈리거든요. 문제 풀기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 전개하시면 그냥 이 정도로 써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이 값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찾아놓은 값이 얼마죠?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아까 찾아나온 값이 11이었어요. 그래서 11 더하기 12니까 11 더하기 2니까 1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논리를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결과가 0수거든요. 결과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x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x랑 x의 역수를 뺐는데 0보다 크다.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앞에 놈이 큰 거야, 뒤에 놈이 큰 거야? 앞에 놈이 큰 거죠. 앞에 놈이 큰 거라고 이제 큰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두 개를 갖다 계산했을 때 이게 뺄셈이잖아요. 뺄셈.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x값 자체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x보다는 x분의 1이 더 작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지금 현재 x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놈을 제곱을 했는데 이제 13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제곱근의 원리를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자, 얘가 루트 13이 됩니다. 결과는 여기 밑에다 넣을게요. 루트 13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다 곱하면 33, 루트 13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4. 여기 갑시다. 39번 볼게요. 뭐냐 이거. 자, 증육면체가 들어있고 2번. 증육면체 안에서 길이 조건을 주겠다.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증육면체의 옆넓이는 44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옆넓이. 옆넓이는 이거 전개도 일반적으로 펼쳤을 때는 전개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정도 늦게 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죠. 전개도 펼치면 이렇게 되죠. 옆넓이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부분이 옆넓이에요. 이 부분이 이 옆에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옆넓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만 좀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순서대로 좀 길이를 좀 표현해보면, A, B, 자, 여기 길이가 같을 거니까 B고, 여기는 다시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넓이의 조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가로세를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2A 더하기, 자, 2B, 자, 여기에다가 자, C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그 값이 지금 얼마다? 44다라고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간단히 하자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값이 20이다. 이 정도로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입니다. 그 모서리는 몇 개씩, 그 같은 길이가 몇 개씩 있는 거지. 총 개수는 12개고, 그러면 이제 길이가 세 종류니까 같은 길이를 갖는 모서리가 몇 개씩 존재할까? 4개씩 존재하겠죠, 4개씩.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값이 지금 현재에서 48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굳이 뭐 간단히 하자면 양면 4로 나누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12로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A로부터 겉면을 따라서 정취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뺑 둘러가지고 도착지가 어디냐면 G거든요, G. 여기네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 느낌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모서리를 지난다는 거죠. 이 모서리를 경유하고 일로 도착. 두 번째는 뒤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또 있죠? 이쪽 모서리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방법이죠.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 A, B, C 미지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값을 조사하신 다음에 가장 짧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짧은 거. 어차피 최단거리는 이 전개도를 펼쳤을 때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 A인데 여기 지금 G의 위치는 이런 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모서리를 지나면서 가는 경유를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전개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번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조사하시면 어떤 변을 공유하고 지나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첫 번째, 세 개를 다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요거부터 좀 찾아볼까? 자, 여기가 지금 C고, 자, 루트 A 플러스 B 제곱,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이. 이동이. 자, 두 번째 길이는 지금 이쪽을 갖다가 경유한다고 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펼치면 이쪽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자,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약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굳이 뭐 그림을 보지 않아도, 마지막은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지막에 A 제곱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값 중에 뭐가 가장 최단거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자, A, B, C에 대한 대소관계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답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인데 어떤 게 좀 비교하는 방법은 사실 수학에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소관계.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했을 때 대소관계 정리해드렸을까요? 제가 정리 안 해줬던 거 같아요. 한번 정리해줄게. 수학에서는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알겠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따져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빼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이 정도는 이제 배우죠.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큰 것이고 같다고 하면 A, B가 같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빼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조건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2번, 자,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이 두 가지인데 2번하고 3번이거든요. 근데 2번하고 3번은 명확하게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없으면 2번, 3번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 2번, 자, 조건이 양수일 때만 쓰는 게 가능해요.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일 때만 이 2번, 3번을 쓰는 게 가능해요. 자,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자, 이거 3학년 1학기에서 대수관계 따질 때 이 작업 많이 하거든요. 자,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그게 0보다 큰지, 그게 0인지, 그게 0보다 작은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뺐을 때 0보다 크다고 하면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큰 놈이 원래 더 큰 놈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양수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따지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은 비율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비율을 따지는 방법이라고 하면 나누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랑 B랑 나눠요. 그래서 A랑 B랑 나누시면 자, 이거 B분의 A 값이 이게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이 양수 조건 없으면 2번, 3번 그냥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1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큰 놈이지. 밑에 건 같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쓸까요? 유리한 게 있어. 그죠? 2번 쓰고 싶죠. 왜? 제곱해서 빼보는 건데 왜 제곱을 하고 싶은 거야? 루트 때문에 그냥 빼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곱해서 빼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거를 활용해서 이 세 개의 대소 관계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B, C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냥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시도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A제곱에서 자, B제곱. 자, 여기서부터 풀 좀 적을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보는 거죠. 그럼 제곱을 하게 됐을 때는 루트가 어차피 없어질 거고 이 루트 안쪽에 있는 두 가지 값을 빼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제곱으로 소거되고 C제곱도 소거가 돼요. 나머지만 적어주면 돼요. 루트에서 자, 2AB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은 여기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소거가 된 거예요.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도 소거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2AC가 남죠. 여기서 빼기 2AC. 이렇게 결과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따라서 여기서 공통인수로 묶는 게 좀 유리해 보이죠. 2A로 묶어버리면 B-C인데 B-C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돼요. B-C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두 개만 두문마 B-C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A, B, C는 당연히 양수예요.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양수인 상태인데 얘가 현재 음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0보다 작다는 건 지금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그냥 해야 돼요. 골라서 그냥 해야 돼요. B가 더 크다라고 판단됐잖아. B랑 C랑 비교하든지 아니면 A랑 C랑 비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B랑 C랑 일단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B가 더 크게 나왔다. 그럼 A, C를 또 따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두 번 하기 싫은데 B랑 C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두 개 비교해볼게요. 두 번 하기 싫어요. 자, 이거 두 개 비교. 앞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두 번째도 또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거에서 약간 좀 규칙, 교훈을 좀 얻으셨으면 두 번째 건 계산이 빨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B제곱 빼기 C제곱을 해볼게요. B제곱 빼기 C제곱은 2AC에서 자, 2BC를 빼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EC로 묶을 수 있고 A-B만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A-B는 양수예요. 지금 얘가 양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보다 큰. 뭐지? 뭐지? 뭐가 바뀌어서 잠깐만. B제곱 2AC ABC 양수네. 아씨, 한 번 더 해야 돼. 이 결론을 내리면 제가 순서가 좀 꼬였네. 이 결론에 따르면 이거잖아. 방금 얘기했는데 B가 제일 큰 놈이에요. 알겠죠? A랑 C를 비교하셔야 돼요. AC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꼬이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안 되네요. 자, AC 해볼게요. 자, A제곱에서 자, C제곱을 뺀다. 자, 2AB에서 자, 2BC 이렇게 간다. 그러면 2B로 묶이고요. 자, 우리는 A-C에 대한 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방금 여기서 A-이 음수죠. 여기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C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자, 세 가지 결론을 놓고 보니까 네모 박스 친 거 보세요. 세 가지 결론을 놓고 보니까 어떤 순서입니까? A 잘 잡고 그 다음 C 크고 C보다 B가 더 큰 놈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자,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이 최단거리는 결국 A가 최단거리였다라는 거고 그 A 값을 갖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죠. 자, 이제 조건을 갖다 좀 볼게요. 자, 조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개. 자, 요놈하고 자, 요놈 두 개 쓰겠습니다. 두 개. A랑 좀 엮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잠깐만 볼게. 자, 여기 지우고 이 그림 지워도 되죠? 자, 여기 정리하는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전개를 해볼 거예요. 전개를 해보시면 자, 루트에 자, A제곱, B제곱, 자, C제곱 이렇게 일단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항이 2AB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을 양변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건 중에서는 이걸 양변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자,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전개식으로 쓸게요.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 값이 얘 제곱이니까 여기까지가 144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그럼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나도 절묘하게 이 조건이랑 맞물린다는 거죠. 맞죠? AC, BC가 20이다. 그러니까 이게 22라는 뜻이에요. 결론. 그죠? 그럼 이게 앞에 게 얼마 됩니까? 두 개 더했을 때 144가 나와야 되니까 122 나오는 거 맞나요? 122? 여기까지. 두 배니까 여기가 44라고 봐요. 뭐가 잘못됐나? 여기가 100이어야 되는 거죠. 자, 루트 안쪽의 값이 100이기 때문에 정답은 10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글쎄요, 이 연관성을 생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얘에 해당하는 이걸 좀 빨리 찾으셨어야 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좀 흐름이 길어요. 설명 좀 길었는데 결국 대소관계로서 우리가 이제 좀 선택한 방법은 루트가 깨어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뺐다. 그걸로 일단 최단거리가 A인 상태가 최단거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볼게요. 자, 이게 좀 이상해, 문제가. 40번 문제는 사실상 나머지 정리 문제에 가까운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다항식 연산 나오는 나눗셈 때문인 것 같아요. 자, 40번. 자, fx를, 자, 너네들 이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자, 뒤쪽으로 나머지 적어주는 거지. 나머지가 x다. 자, 요 조건을 활용을 할 거고, 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fx의 자 제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얘는 항을 두 개로 보셔야 돼요. 앞에 놈, 뒤에 놈. 그래서 항 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자, 가봅니다. 자, 앞에 거 제곱이에요. 네, 이제 qx의 자체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자,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할게요. 2x x-1의 제곱 qx 플러스 x 제곱이죠. 여기까지. 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저 f 제곱이라는 놈을 다시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어차피 얘는 제곱의 제곱이잖아. 이 제곱을 한 놈의 다시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를 포함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 앞에 놈도 x-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고 얘도 나눠 떨어져요. 누가 안 나눠 떨어져? 이 뒤에 놈이 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얘만 이 항이 보이도록 식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뒤쪽을 조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직접 나누는 거예요. x제곱이라는 놈을 결국 x제곱 다시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몫을 찾고 다시 나머지를 찾으면 이 x제곱이라는 놈을 다시 얘에 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식이 쉽거든요. 조작이 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x-1의 제곱이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조작을 하냐? 일단 x-1의 제곱을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는 상쇄로 해주면 돼요. 상쇄.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2x를 더해주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1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1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러면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자, 여기랑 여기 밑줄 친 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x-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x-1의 제곱으로 묶어서 굳이 쓰자면 x-1의 제곱, 자, qx의 제곱 더하기, 자, 2x, qx 그리고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묶인 게 여기가 몫인 거예요. 여기가 나머지겠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 부분이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정답을 내볼게요. rx, 자, 얘가 rx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r 몇이에요? r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정답이겠죠. 따라서 r2는 자, 2 넣고 계산하면 3이죠. 3. 정답이 3번. 설명 들으면 이해돼요? 다 이렇게 풀었어요. 저랑 생각이 같은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어. 푸신 분들.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거는 얘들아, 그 다음 거는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이 그 다음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야. 알겠지? 너네 2학기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야. 알겠니?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내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고딩 때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반드시 해놔야 되는 그림이고, 저는 이거에 대한 이론을 A4 한 장 정도로 일단은 이제 축약해서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일단 내신 대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직각삼각형 요거 조금 해석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정리를 부르는 이름 자체가 일단 소의 정리.
그 이름을 소의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소라서. 알겠지? 이 그림의 형태가 소라서 소. 그냥 그렇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여기가 1이지? 여기가 x분의 1. 너네가 만약에 대수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제가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대수 과정 진입 못했죠? 아직 대수로 아직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해줄 말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발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자,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요? 3개. 이걸 2개라고 대답하면 일단 답이 없습니다. 3개 보이지? 근데 이 그림은 그 3개가 다 뭐다? 닮음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목이 직각 닮음입니다. 이 3개가 다 닮음이라는 거고, 닮음비를 일단 측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작업하는 방법이 이거야. 각도부터 가는 거야. 각도부터. 그 다음에 닮음비를 측정하는 건 각도의 순서를 맞춰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각도 순서는 x, 직각, 동그라미 순서대로 비율을 측정하겠습니다. 요 변비율, 이게 닮음비, 변비율로 일단 측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자, x분의 1대 1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1대, 자,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이가 여기인데 여기를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 뭐라고 하지?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네모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따라서 네모 곱하기 x분의 1이 1인 거니까 네모는 그냥 x분. 됐나 여기까지? 내가 뭐 잘못했나? 여기가 x가 된 시, x분의 1이 아니라 x였네 시. x. 그럼 반대가 되겠네요. x 곱하기 네모가 1이니까 얘가 x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표현을 그냥 x분의 1로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넓이 조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조건을 줬기 때문에 밑변이 필요해서 저쪽을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쓴 거거든요. 제가. 따라서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데 밑변이 x,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곱하기 높이는 고맙게도 1이에요. 자, 이 값이 3분의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2차 방정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양변 이제 6을 곱하고 6x 곱할게요. 자, 여기서 내려오실 때, 자, 6x를 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최고차항은 3x 제곱이 되는 것 같고, 6x 곱하고 나면 밑에 분모에 2x가 있기 때문에 위에 3 남아요. 3. 그게 상수가 될 겁니다. 상수가 될 거고, 자, 넘어오니까, 좀 헷갈리네. 6x, 3x 제곱, 플러스 4. 한번 정리할게요. 2x, 8x. 이렇게 되겠죠?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항식의 아이디어를 쓰는 건데, 야, 이 2차식이 하필 계산했을 때 결과가 0이 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이 아이디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합평이 출제됐던 아이디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런 것들 풀게 되면 고1이야, 고1 합평. 알겠지? 고1 합평. 합평이 출제됐던 아이디어고, 이게 결과가 0일 때 해당 다항식을 갖다가 푸는 방법이죠. 3차식이에요. 자, 이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7. 자, 이 값은 얼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전략이 이거야. 이거를 저 2차식으로 나눠버려요. 이 3차식을 이 2차로 나눠버리세요. 깡 나누기 하시라는 얘기야.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깡 나누기 해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죠. 몫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몫에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RX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얼마니까? 얘가 지금 해당 문제 상황에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항이 날라가요. 그러면 누구랑 같은 거야? 이 3차식의 값은 이 나머지의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깡 나누기를 합니다. 가볼게요. 자, 그냥 나눠버려.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야. 자, 몫이 자, x가 들어가고요. 자, 3x 세제곱 8x 제곱 플러스 3x 빼는 겁니다. 여기서 빼고, 자, 이거 최고차 소거 되고요.
자, 2차는 3x제곱. 자, 1차는 4x 빼기 3x니까 x 더하기 7. 자, 한 번 더 가요. 자, 플러스 1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1. 자, 이게 몫입니다. 근데 몫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이니까요. 자, 한 번 더 들어가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빼버리세요. 자, 최고차 날라가고요. x 빼기 8x니까 9x 남습니다. 7 빼기 3이라서 4예요. 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정답. 이게 rx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값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냐면 어차피 x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이 계산을 해달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자, 얘 인수분해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알겠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해공식 쓰시면 x 값은 3분의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4. 자, 풀만데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는 아닐 거예요. 자, 조건이 뭘 따져야 되죠? x 1보다 플러스는 아닐 것 같아. 말 바꿀게요.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쪽이 정답이라서 이게 플러스가 되버리면 이미 3분의 4인데요. 이미 1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빼기 루트 자, b 프라임의 제곱이 들어가요. 16에서 빼기 ac 16에서 9 빼면 얼마야? 7 이렇게 나오고 이게 x 값이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곱하기 3분의 4 빼기 루트 7 더하기 4 자, 약분이 되고요. 3 정리하면 12 12에다가 4 더하면 16 자, 이렇게 정리하면 3루트 7 이게 정답이겠다.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요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자, 이거 한번 출제됐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타입이라는 거야. 요 타입이. 알겠죠? 그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그때 이게 고일학점 때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안 주고요. 이거 줬어요. 정우각형을 주고 정우각형에서 대각선 이 대각선과 관련된 걸 줬어요. 이거 황금비거든요. 주제가 황금비인데 이거를 풀게 되면 얻어내는 방정식이 이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것도 안쪽에서 닮음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이등변삼각형하고 이 큰 놈이 닮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여기를 x라고 주고 여기를 1로 줬습니다. 그랬을 때 닮음이 딱 체크하시면 이 방정식이 얻어지거든요. 문제 상황은 얘랑 똑같아요. 어떤 식의 값을 갖다가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출제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40분 갑시다. 부지런히 풀고 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40번, 41번 했고 39번이 아니라 41번이야. 41번 했고 38번 안 했구나 내가. 그죠? 38번 하고 왔어요. 38번 합병기출이에요. 이것도 합병기출입니다. 자, x, y, z 좀 적어도 하는 3입니다. 그 실전 풀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실전 풀이를 좀 알려드리고 가에 대한 게 수학적으로는 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조금 쓰이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실전에서는 x, y, z 중 자, 하나는 3이다 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거를 WLOG라고 표현해요. WLOG 뭐냐면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세 개 중에 하나가 3이라고 하면 네가 x를 3이라고 주든 y를 3이라고 주든 z를 3이라고 주든 어쨌든 정답은 안 바뀌어라는 뜻이에요. 저 뜻이. 알겠지?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는 말이 네가 특수하게 x를 3이라고 놔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를 3이라고 그냥 더 버리세요.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뜻이 바뀌어요. 두 번째 조건은 3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리고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x 값을 3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갖다 그냥 답이라는 거예요.
x자리에 3을 박으면 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자, x, y, z 값을 갖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봐봐. 네가 얻어야 되는 x, y, z 값도 x가 이미 3이기 때문에 3yz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 yz는 그냥 위에 걸 풀면 나온다는 거죠. 전개. 자, 9 더하기 3y 더하기 3z는 자, 3y 더하기 yz 더하기 3z입니다. 그럼 양쪽에서 3z, 3z 속어 3y, 3y 속어 되면서 네가 원하는 yz 값이 9로 나와요. 얘가 이해됐니? 그럼 yz가 9니까 얘가 9니까 정답이 얼마겠어? 27. 이렇게 가는 게 실전 풀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됐고, 자, 뒤늦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멘트를 우리는 이렇게 써야 돼요. x, y, z 중 하나는 3이라는 이 부분을 수학에서는 표현할 때 이제 이거거든요. x-3이 0이거나, 맞지? 자, 일단 적어도라는 멘트를 우리가 어디서 처음 배웠는지를 떠올려야 돼. 저 적어도라는 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어떤 단원에서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이해되니? 경우의 수 단원에서. 그럼 경우의 수 단원에서 저 적어도는 어떻게 풀었어? 너네 여사건이라는 말 배웠어? 여사건? 안 배웠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굳이. 봐봐.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거는 x 빼기 3이 0이거나 우어, y 빼기 3이 0이거나 우어, 자, z 빼기 3이 0이다. 맞습니까? 이걸 한 번에 적는 방법이 뭐지? x 빼기 3, y 빼기 3, z 빼기 3, 0 이렇게 써달라는 게 저 멘트입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이 문제였어요, 사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걸 전개해. 이걸 전개한 다음에 이 조건을 버무려서 시계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굳이 안 할게요.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고난도 쪽으로 가볼게요. 42번이에요. 첫 번째,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고, 이 조건 중에 이제 분수의 합이 나왔으면 통분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통분이에요. 별다른 거 없고요. 자, 통분을 하시고, 자, x, y, z분의 자,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는 3이라는 뜻이거든요. 3이라는 뜻은 두 번째 조건이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가 지금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문제에서는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x, y, z를 얼마라고 봐야 돼?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조건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굳이 안 쓸게요. 위에 썼네. 요거 3이고 요거 2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자, x 하나 더 푸셔야 됩니다. x, y 곱하기 y 더하기 z, 자, z 더하기 x, 이 값이 현재 8이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내용 중에 너네 파생 공식 기억나니? 제가 파생 공식 2개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요? 수업 때? 한 놈은 뭐였냐면, 한 놈은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체 제곱하는 거 한 놈 알려드렸었어요. 두 번째 거 기억나? 두 번째 게 뭐였냐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어떤 상수로 두자. 이게 아이디어.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에 대해서 바뀌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더라? x 더하기 y는 z가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k-z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k-x, k-y, k-z로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두시면 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전개예요. 이거 전개. 자, 이거 전개하시면 자, k 세제곱 빼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k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두 개씩 곱의 합이기 때문에 도구가 플러스로 갑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가고요.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여기까지가 1차 계수.
마지막 상수는 XYZ 곱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XYZ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게 현재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한 것과 이 두 조건 있죠. 이 빨간 놈들, 이 빨간 놈들 버무려 줍니다. 여기다가. 자, 가볼게요. 자, 봐봐. 얘가 K거든요. 얘 K로 나왔죠? K 세제곱, 얘도 K 세제곱이에요. 없어져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고 출발을 하는지를 이해해요. 이게 반드시 발생.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자, 얘가 3이에요. 그럼 3K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얘는 1입니다. 아, K가 얼마나? 3K 빼기 1이 8이니까 K 얼마? K는 3K. 따라서 이 값이 자, 최종적으로 3이 나옵니다. 자, 우리 조건 푼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주 발광을 하죠. X, Y, 제곱제곱 이거 구하는 거죠.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우리는 뭘 제곱해야 되냐? X, Y 자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놈을 제곱한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 이거죠. 이거 원하는 값 더하기 EXYZ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써지니까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은 3의 제곱 들어가니까 좌변이 2가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얘고 자 더하기 XYZ는 1이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우리가 K값 찾았어요. 3이에요. 여기 지금 6 되는 거 맞죠? 정답이 얼마예요? 3이돼요. 자, 정답이 3이돼요. 고1 내신 기출문제 가시면 꼭 나옵니다. 알겠죠? 내신 문제 꼭 나와요. 자, 넘어갈게. 43번. 이름이? 범지. 범지. 오케이. 자, 43번 가겠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피곤하게도 주네. 그 정사각형이니까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만 느낌 내볼게요. 이렇게. 자, 정사각형. 그 모든 모서리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다 A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A, 다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정사각을 하나 더 만들어. 발악을 하네요. 그죠? 놀래요. 자, 됐지? 요거를 B라고 주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부피 합. 자, 부피 합에 대한 조건하고, 그 다음에 뭔데? AF가 뭔데? AF가 AF 길이가 자,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끝?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결국 사각형 넓이 찾기네요. 그 등변사다리 맞죠? 사각형 쪽은 이제 넓이가 이 관심 있는 게 얘야. 이 빨간 사각형에 관심 있는 거고, 이 생긴 모양은 등변사다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한변 길이가 다 A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놈은 정삼각형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놈은 정사각형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AF 길이는 이 대각 길이를 줍니다. 이 대각선 길이가 2다라고 줍니다. 요게 문제인 거죠, 현재.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피합으로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부피합은요, 일단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 사각뿔이거든. 그 사각뿔 부피고요. 사각뿔 뿔이야, 뿔. 부피 어떻게 구하지? 너네 앞에 3분의 1 붓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요. 그럼 우리가 이 밑넓이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정사각형이니까 a 제곱이에요. 위에 건 b 제곱이겠죠. 근데 이제 이 높이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 높이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높이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여기 수선의 발이 내려가는데 너네 봐봐라.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은 자, 이 밑넓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이 교점 쪽으로 수선의 발이 딱 꽂힌다는 거 이해되지? 이해돼요? 저렇게 꽂힙니다. 그럼 네가 봤을 때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여기 뭐야 이거? 색깔이 왜 노란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색깔 없니? 파란색 있어. 파란색 한번 써보자. 요 사각형 보여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보이지? 얘들아 여기가 직각이다. 바로 풀어주네. 자 여기가 직각이야. 보이죠? 그 너네 생각을 해봐. 여기랑 길이가 어떨 것 같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왜 같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길이가 a고 여기를 구하면 끝이야. 여기 밑에를 구하면 끝이거든. 이 밑에를 구하는 과정은 네가 위에서 봤다라고 쳤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잖니?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기 파란색 길이 구하는 거야. 파란색 길이. 그죠? 근데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그 직각이 평면이잖아.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는 루트 200. 이 정도 떠올리셔야 돼요. 루트 200. 그러면은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가 대각선 요 길이잖아요. 반대로 갈 때는 역수예요. 루트 2분의 1배예요. 따라서 이 파란색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2분의 a라는 거죠. 그 피타고라스를 갖다 쓰게 되면은 이 높이 값도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높이가 지금 루트 2분의 a가 된다. 따라서 루트 2분의 a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치면 사각뿔의 부피가요 3루트 2분의 a 세제곱으로 써져요. 물론 이 a에 관련된 것들은 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 사각뿔 부피는 3루트 2분의 b 세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부피합이 어떻게 써져요? 부피합이라는 게 3루트 2분의 1로 묶인 상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피합을 얼마로 주는 거냐면 2루트 2로 주는 거예요. 2루트 2. 자 따라서 여기 식 정리할게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자 b 세제곱을 얼마로 준 거야? 양변에 3루트 1을 곱하시면 됩니다. 12죠. 12. 정리하면 자 12를 얻었다. 우리는 부피합으로부터 요 두 개를 얻었다.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를 얻었다. 자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 AF 길이 요것도 처리해야 돼요. 귀찮게 하네. 요 길이거든요. 이 길이를 근데 처리를 하려면 잘 봐요. 입체에서 보면 헷갈리니까 이걸 평면에서 네가 그려야 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삼각형이 있어. 이 정도 느낌 내볼게요. 정삼각형이 있고 그 위에 정삼각형 한번 쪼갠 거잖아.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길이가 a인 거고요. 이 길이가 b인 거예요. 이 상황이. 원하는 값은 얘가 AF 값입니다. 얘를 2라고 주는 거예요. 얘를 갖다 구하려면 일단 네가 이게 무조건이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수선의 발이 꽂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라는 걸 생각해요. 60도.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네. 자, 얘는 지금 노란 색깔 삼각형은 특수각 삼각형. 그리고 자, 요 변 길이를 표현하시고 a-b.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랫변이 표현되기를 이게 1대2잖아요. 그죠? 1대2니까 여기가 2분의 a-b.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이 길이를 가지고 1로 넘어갈 때는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여기 루트 3배 하시면 2분의 루트 3 a-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 표현할게요. 여기. 이 길이는 쉽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데 여기를 구했잖아.
그래서 A에서 이 길이를 빼면 여기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에서 자 2분의 A-B를 빼줘요. 그럼 A 빼기 2분의 A니까 2분의 A가 나올 거고, 자 뒤쪽은 빼기 B이기 때문에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무슨 골라서 쓸 수 있어? 여기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길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로 식을 갖다 끌어준다. 그럼 가볼게. 자 2분의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더하기 2루트 3 A-B의 자, 이것의 전체 제곱. 이 값이 AF 길이가 지금 2기 때문에 자,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얻어져요. 간단히 해볼게요. 간단히 될까? 자, 4분의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A-B의 제곱. 그게 4. 자, 양면을 4를 곱해서 어차피 분모는 정리를 해줄 거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AB 여기서 좀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A제곱, 자, 3배의 A제곱, 4A제곱, 4A제곱 더하기 4B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제곱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AB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AB의 3배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AB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16인 거죠. 양변 4로 나눕니다. 저걸 세제곱이랑 이거랑 연립을 하셔서 저기 세제곱 네모 박스 친 거랑 요거 두 개 연립. 이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들어야 돼요. 합곱으로 일단 식을 표현해서 연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곱 사용할게요. A 세제곱, B 세제곱을 합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놈을 어떻게 한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죄송해요. 인수분해 씁시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걸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A 플러스 B에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 얘가 4예요. 그렇죠? 보니까. 얘가 지금 4인 거고 왼쪽의 값이 12인 거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3이다.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이제 뭘 구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지? 넓이 구하죠. 넓이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그 윗변하고 아랫변은 A랑 B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A고 윗변 길이는 B죠. 그러면 우리가 저 넓이를 갖다 찾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더하는 거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로 나눈 다음에 높이를 곱한다. 근데 높이는 이걸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니까 자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는 일단 3으로 풀고 어쩔 수 없이 AB 값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AB 값을 찾으려면 얘랑 같이 엮어요. 빨간 놈 그리고 우리가 얻었던 이 두 개를 또 엮을게요. 그리고 자 얘를 양변 제곱하면 돼. 양변
당변 제곱하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 지금 현재 2인데 이게 9예요. 근데 얘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자, 우리는 자 예로부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 플러스 AB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요. 4 플러스 3AB로 정리가 되고 거기까지가 9입니다. 그럼 이제 AB 값을 찾으시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요거 찾으러 가는 거야.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4AB를 뺀다. 이렇게 식을 쓰시고 자 A 플러스 B 값이 3이었고요. 9 빼기 4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쓰시면 9 마이너스 3분의 20이기 때문에 3분의 7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빨간 부분이 3분의 7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얼마냐? 계산이 2분의 3 곱하기 6분의 7루트 3 약간 이렇게 되죠. 4분의 7루트 3 이게 S다. 오. 아우 문제가 좀 셋이야. 그 구하는 게 뭐냐면 32S제곱 32 곱하기 자 요놈 제곱해서 들어갈게요. 16분의 49 곱하기 3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약분되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자 49 곱하기 6 같다고 계산하면 돼요. 자, 정답 쓸게요. 54 24 24 294 틀렸는데? 아씨 왜 틀렸지? 잠시만요. 아씨 열심히 계산했는데 여기 맞고 잠깐만 여기 아씨 여기가 틀렸어. 봐봐. A-B 제곱이 3분의 7이니까 우리가 여기 쓴 걸 잘못 쓴 거예요. 루트 3분의 루트 7로 써야 돼. 미안해. 이렇게. 자 여기 계산 다시 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으로 그냥 쓸게요. 앞에 거 2분의 3 곱하기 계산 이렇게 쉬워지는 걸 이렇게니까 이게 나가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쉬워지는 걸 4분의 3루트 7 나온다. 야 그래서 여기 틀렸죠. 여기 집어넣을 때 여기 틀린 거예요. 집어넣을 때 이게 S 값이니까 제곱해서 집어넣을게요. 이게 S. 자 16분의 자 넣을 때는 9, 7, 63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2 곱하기 63이 정답입니다. 129. 자, 됐죠? 틀린 거 없죠? 129. 정답 100. 잠깐만, 뭐 잘못됐어? 126. 계산 진짜 못한다. 126입니다. 자, 마지막 44번 빨리 풀고, 자, 진도 나갈게요. 오늘 할 거 많은데. 생각보다 풀기가 오래 걸리네. 자, 44번입니다. 자, x 플러스 2의 10제곱을 자, 이것을 자,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R축값 찾고 나머지를 찾아야 되네.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깡나누기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깡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너 생각을 해봐. 이거 깡나누기 하려면 이거 10번 제곱해가지고 전개식 가지고 깡나누기를 해야 되거든. 말이 안 됩니다.
변형을 하는 것 같아요. 식변형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얘랑 연관성을 찾으셔야 되고 이렇게 가볼게요.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4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자, 전개를 해보니까 안쪽에서 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4x 순서 조금 바꿨습니다. 전개 순서. 이렇게 해서 5번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얘 보이죠? 그렇죠? 얘 보니까요. 아까 썼던 거 씁시다. 이거 쇼핑합시다. 쇼핑할게. 이거 5번 곱하는 거거든. 야, 이거 세모로 하자. 귀찮다. 이거 세모로 할게요. 자, 세모 더하기 4x, 세모 더하기 4x, 세모 더하기 4x. 5개 애매해. 줄이기도 애매하고 쓰기도 애매하고. 4x, 세모 더하기 4x 5개 이렇게 곱하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 같아요. 봐봐. 얘 세모를 포함한 항들은 세모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에 있어야 돼? 세모가 없는 항에 관심이 있어야 돼. 뭐겠어? 이걸 전개했을 때 봐봐. 이걸 전개했을 때 항들을 전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럴 때마다 이 세모랑 곱해지는 애는 이미 끝난 거야. 맞지? 세모로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항은 뭐냐 이제. 그러려면 뭐만 갖다가 속속속속 빼가지고 곱한 것만이 세모가 없어요? 4x만 뽑아가지고 곱한 애들만 세모가 없어요. 항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봤어요. 따라서 여기 블라블라로 처리할게요. 알겠죠? 여기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우리 관심사는 4x를 각각 뽑았을 때 곱한 것들이 5제곱이죠? 이 항만 지금 세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앞에는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땡땡땡을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 세모 곱하기 q로 써드리죠. 이렇게. 어차피 세모로 다 묶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세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은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저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계산도 어마무시하네. 2의 10제곱에 x 5제곱이네요. 우리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되기 때고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되고 Rx는 1차 이하가 돼요. 1차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를 Rx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5차식이니까요. 그래서 나누는 식도 2차식이에요. 나머지 정리 못 써요. 그러면 깡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미술하게 될까? 5제곱을 나누는 게. 자, 끝에. 자, 이쪽에다 해볼게.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같은 것들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깡 나누기 하셔야 돼. x제곱 플러스 4로 한번 가볼게요. 몫이 몫에는 관심 없어요. 여기 나머지만 찾으면 되니까요. 2의 10제곱 x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10제곱 x의 5제곱 나오고요. 뒤쪽에 4랑 전개됐을 때 더하기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랑 곱하시면 2의 12제곱 x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뺍니다. 얘가 나가고요. 자, 빼서 내려오는 거니까 보호 조심해. 마이너스 2의 12x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몫은 마이너스 2의 12제곱의 x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지? 틀리더라.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쪽에 마이너스 2의 14의 x 이렇게 다시 뺍니다. 소거되고 빼기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1차 나왔죠? 여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Rx. 너 Rx.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R 몇 값? R2 값. 또 R2로 R2 엄청 좋아하네. R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지? 2에 15제곱으로 정답을 쓸 수 있다. 2번입니다. 됐죠? 보통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이렇게 깡나무이 잘 안 나오는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5단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 그 심화 문제 풀이를 조금 해드리면서 사실 나머지 정리를 조금 그냥 보여드렸어요. 알겠지? 나머지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20분에 우리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30분 동안 그냥 설명 쭉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게요. 알겠지? 자, 오늘 인수분해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문제를 조금 선별해서 풀게요. 다 풀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첫 번째, 나머지 정리, 거기 한 등씩 볼게요. 한 등씩 진짜 중요한데 너네들이 나중에 가면 꼭 한 등씩을 못 풀더라고. 자, 한 등씩 풀이 순서 먼저 적어드릴게요. 한 등씩 풀이 순서. 첫 번째, 너가 만약에 만난 한 등식이 K에 대한 한 등식이라고 칠게요. 문자를 K라고 그냥 할게. 그럼 첫 번째, 한 등식 풀이 순서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K 한 등식이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너네 내림차순 정리 뭔지 알지? 차수를 어떻게 하면서? 내리면서, 그러니까 고차부터 저차까지 내리면서 정리하는 거야. 이해됐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너네들이 맨날 사용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이런 거 다 내림차순이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두 번째 스텝은 어쨌든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K에 대한 2차식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K에 대한 2차식이 나온 거예요. 능력이죠. 그럼 너가 생각해봐. K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어디가 0이어야 돼? 세모 동그라미 별표. 자, K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동그라미라고 하니까 0가 세모, 네모, 별 이렇게 할게. K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0이려면 이 세모, 네모, 별표가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이렇게 푸는 게 항등식 풀이에요. 근데 너네들이 이걸 잘 못한다고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헤매요. 그러니까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미적분에서도 이게 기본풀이에 해당합니다. 항등식 푸는 순서는 요게 끝이다. 됐죠? 더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이해했지 지금? 그거. 자, 이렇게 푸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끝이에요. 그리고 미정계수법 2개 있는데, 자, 미정계수 방법 2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수치대입. 수치대입법은 구체적인 수를 집어넣는 거죠.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수치대입으로 풀기 위해서 1억을 대입해봤어요. X값에다가 1억을 넣었어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치 대입할 때는 유의미합니다. 유의미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있다. 뭐가? 의미가 있다. 오케이?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유의미한 값이 뭔데? 인수를 0 만드는 게 유의미한 값이야. 예를 들어 네가 보는 식에서 x-1이 있으면 1을 넣는 게 유의미한 값이다. 그렇죠? 인수를 0으로 만든 게 유의미한 값이다. 자, 두 번째는 개수비급입니다. 야, 이거 개수비급법은 한 살짜리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개수비급법. 알겠지? 뭐인 거야? 틀린 그림 찾기다. 알겠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떡하? 똑같다. 이걸 푸는 게 개수비급법. 할 수 있겠죠? 두 개 중에 중요한 게 1번이야, 2번이야? 둘 다 중요해. 함정을 좀 잘 피하네. 의도된 답은 1번이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상황마다 쓰는 거예요. 상황마다. 그렇지? 자, 끝이고, 인수정리 같은 경우는 2학년들아, 너네 지금 공투하니? 공투하고 있어? 공투에서 나머지 정리 한번 사용한다. 알겠지?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AX라는 다항식을 BX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나왔고 나머지가 R이 됐다. 근데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제가 1차식으로 정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눌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면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못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x-a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싶다. 자, 우리는 이 R값에 관심이 있거든요. R값. 근데 너희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 의미부여 해드릴게. 자, 이거 무슨 식? 항등식. 너네가 가장 많이 만나는 항등식 중에 뭐가 있냐면 곱셈 공식. 항등식입니다. 곱셈 공식. 왼쪽 전개하면 오른쪽 된다. 항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다 항등식이야. 네가 보는 곱셈식 이거 있잖아. 나눗셈식 이거 항등식이야. 오케이? 자, 그럼 뭘 쓸 수 있냐? 수치대입법 쓰겠습니다. 자, 수치대입법 쓸게요. 자, 외웠던 사람들은 제발 수학 외우지 마. 알겠지? 수치대입법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뭘 넣어야 돼? 유의미를 넣어야 돼. 유의미는 뭐야?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게 유의미. 그러면 인수를 0으로 만든다는 건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게 유의미한 값인 거예요. 그럼 수치대입으로 뭘 넣어야 되겠어? 그렇죠. x에다가 a를 넣는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양변에 a를 넣는 거기 때문에 좌변은 a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우변은 이걸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너네 이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나머지야.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a를 넣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 다항식에 a 대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 표현이 이겁니다.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뭐라고 써야 돼요? 뭘 구하는 문제야? f변 f2를 구하는 문제. 오케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나는 f2를 구하는 게 내 목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항식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서 잘 보세요. 나머지 부분이 0 되는 요 상황을 뭐라고 부르지? 나머지 정에서 저 나머지가 0이 되면 이 다항식, 왼쪽 다항식이 오른쪽처럼 됐다는 건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지. 이거 무슨 정리? 인수 정리입니다. 저는 인수 정리 모르면 앞으로 수학을 못합니다. 알겠죠? 자, 최종 목표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의 최종 목표는 인수 정리를 이해할 것. 알겠지? 인수 정리를 이해할 것. 자, 인수 정리 어디서 사용해요? 식세우기에 사용합니다. 식세우기. 자, 고3들이 푸는 수능 문제 뭐 나와요? 식세우기 나오고. 그럼 고3들이 식 세울 때 뭐 써요? 인수 정리 써요. 됐죠? 너희들 미적분까지 딱 배우고 나서 수능 볼 때 결국 마지막에는 인수 정리 써서 식 세운 다음에 답을 구하게 돼 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럼 식 어떻게 세우죠?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 k 얼마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풀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x에다가 2를 넣어요. 결과가 얼마인데? 이해를 못했구나.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x-2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동의하세요? 자, 그럼 봐. 은영 처리하면 자, 방정식이 됐죠? 근이 뭐예요?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근이 2라는 뜻이죠. 근이 2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2를 대입하면 몇이다. 대입하면 0 된다.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인수 정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2를 대입하면 0 된다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야죠. 2를 넣으면 0 된다라고 이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K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됐죠? 끝. 자, 여기 쭉 넘어가고요. 유형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쭉 넘어가고 인수분해 쪽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쪽. 자, 인수분해 공식 외우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자, 번호 책 보면서 같이 볼게. 자, 1번, 2번, 3번, 4번 모르는 사람은 그냥 수강 취소해. 알겠어?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5번, 6번, 7번, 8번인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5번, 6번, 7번도 중요하고 특히나 8번 중요해요. 8번. 알겠지? 8번. 특히나 8번 중요합니다. 8번 체크할게요. 8번. 8번에 나온 거는 그 유일하게 세제곱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유일하게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 조건에서 세제곱이 나왔다는 건 그냥 8번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이 모양을 갖다가 외우셔야 돼. 이 부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다 받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식이다. 자, 외우시고, 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관심. 저쪽 표현에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자, 곱셈 공식 변화. 자주 나오는 건데 체크를 잘 안 하세요. 곱변화 알려드릴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그 곱셈공식 변형 쪽에도 이거 써있어. 알겠지? 써있는데 체크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자 2분의 1에 진짜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2분의 1에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자,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거 외우세요. 자, 요거 8번 외우시고 8번과 파생돼서 요 곱변이 나온다. 자,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 할 때 삼각형의 세 변 길이를 A, B, C라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저 부분이 0 된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보십시오. 듣고 있니? 왼쪽이 오른쪽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왼쪽과 오른쪽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뜻은 이 부분이 0이라는 뜻과 같죠. 근데 네가 생각해보라고. 이게 0일 수 있어? 이게 절대로 0일 수 없으니까 어디가 절대로 0이어야 돼? 이 부분이 절대로 0이에요. 이해되죠? 아직? 그럼 얘가 0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라는 말과 같죠? 동의됩니까? 맞아요. 이게 0이라는 거는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다 몇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0이라는 뜻이죠? 얘가 다 0이라는 뜻은 A, B, C가 어떻다는 거야? 세 개가? 다 똑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투 내용. 자, 요건 별도. 자, 공투. 자, 공투에서 집합 명제 나오네. 이 명제 끝자락에 뭐 나오냐면, 이 명제 끝자락에 그거 나와. 절대부등식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거든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계의 약간 항등식 느낌. 절대적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a-b를 제곱하면 0 이상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성립하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 중에 이런 게 있다.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 나옵니다. 그치?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하필 얘가 0이면 A랑 B랑 C랑 같아집니다. 이 상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심화 문제로 나와요. 심화 문제로. 알겠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인수분해는 이 정도 하고, 솔직히 공동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다 할 줄 알잖아. 치환해서 간다.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 이것도 너네들 잘 못하는 게 결국 이거거든. 여러 개, 문자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해?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방법이 내림차순밖에 없어요. 내림차순 정리하여 인수분해한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립제를 사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조립제. 자, 조립제법은 누가 만든 거야? 조립제법 누가 만들었어? 아는 사람 100만원 준다. 빨리 맞춰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00만원 준다. 자, 조립제법은 나눗셈이고요. 인수정리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가 어떤 3차식을 봤어. 뭐부터 찾아? 이거 인수분해라는 거 뭐부터 찾니? 아, 몇 넣어야지 0 되지? 이거 찾지? 이거 자체가 인수정리. 맞지? 만약에 네가 2를 넣었는데 x에다가 2를 넣었는데 얘가 0 됐어. 그럼 이 다음 식은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흐름 이해하셔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나중에. 알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특히나 이 조립제는 그냥 인생 하나씩 할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립제법으로 이제 인수정리 써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진짜 계속 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실 때는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너도 생각을 해봐. 3차 함수는 식이 몇 차식이야? 3차식이겠지. 맞아? x절편 같은 거 구할 때 능력 처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건데,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조립제법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인수정리를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흐름이 나죠. 자,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조금 선별해 볼게요. 이걸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단어는 특별히 제가 왜 여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냐면, 공통수학 1은 뒷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포인트가 결국에는 공통수학 1은 니들이 나중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까먹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학원 나가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이 어려워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 쪽으로 연결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2차 부등식 내용이 안 되면 대수부터 공부는 진행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조금 드리려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빠르게 조금 지나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풀고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볼게요.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1등급 완실력 완성 여기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도전 1등급 최고 난도는 안 풀 거야.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1등급 실력 완성에 있는 문제 5개, 10개거든요. 이 10개는 풀게요. 왜 이 10개를 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여기 문제 쭉 스캔을 해보니까 이거 다 학평 기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솔직히 최고 난도 문제?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험상 이 문제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완성 문제를 풀겠습니다. 알겠죠? 실력 완성 문제는 10개예요. 10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서 들어라. 자, 19 쪽부터 정리를 묶어놓을게. 자, 19쪽부터 유형 1번부터야. 19쪽부터 문제를 푸는데, 이 앞쪽은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이 책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책이 있으면 맨 밑줄 이렇게 푸세요. 이해했어? 내 말? 맨 밑줄에 한 줄씩만 딱 하나씩만 딱 풀고 딱딱딱딱 넘어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자 이게 페이지가 몇 쪽까지 있어? 서술형 완성까지 가야 돼. 26쪽까지. 이거를 19쪽부터 26쪽까지 합니다. 19부터 26쪽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1등급 실력 완성은 과제예요. 알겠죠? 이 10개 정도.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인수분해 쪽 31페이지부터예요. 자, 31쪽부터 쭉 풀어. 첫 번째 줄만 쭉 풀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줄만 쭉 풀고 넘어가시면 이걸 37페이지까지 하세요. 37페이지까지 하시고, 인수분해 쪽도 지금 1등급 실력 완성 문제가 10개나 들어가 있네. 자, 그러면 자, 5개 골라서 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7페이지는 자, 여기다 보니 27쪽하고 지금 27, 28 오늘 숙제 정리 잘 하셔야 되겠다. 조금 헷갈리니까 38, 39 이렇게죠? 이렇게가 지금 실력 완성이죠? 그리고 문제 선별할게요. 90번 제가 적어줄게. 칠판에 90번 93번 94번 여기요. (97번) 미안 96, 97 이렇게 할게요. 96, 97 이렇게만 봅시다. 딱 의미 있는 거는 굳이 뽑으라면 5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38, 39 볼게요. 너희도 막 이거 막 무의미하게 다 푸는 것보다는 좀 유의미한 것들 좀 집중적으로 푸는 게 낫죠, 더. 자, 38, 39 쪽에서는 쉽지가 않다. 38, 39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 자, 141번 141번은 왜 하냐면 이거 중3 이거 내신 문제도 이거 나와요. 오케이? 중3 내신 문제로도 이거 낼 수 있어요. 나와요. 실제로 기출문제 좀 있습니다. 142번 146번 체크하고 있지 얘들아? 147번 147번은 학평 기출입니다. 변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49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부대 껴요. 불필요해요. 자, 이렇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안 해? 알아들었지?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완벽하게 과제로 나가는 건 딱 이거 10개예요. 알겠지? 요게 과제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자, 2교시까지 할애해서 우리 이 작업할게요.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한 줄 쭉 풀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거 다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두 번째 줄로 쭉 가는 거야. 됐죠? 목표는 이번 시간 안에 모든 유형을 다 보자가 목표인 거야. 알겠지? 다는 못 풀 것 같고, 그죠?